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기회를 주는 코인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암호화폐는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했다가 다시금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오늘도 지표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시장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여전히 시장은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립으로 돌아서는 듯 싶었던 시장 심리가 다시금 공포로 돌아선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죠.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에 관해서 정말 상세한 내용을 짚어보면서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클래리티 법안의 지연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매도가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38을 나타냅니다. 다음 지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ETF의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8월 초까지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쪽에서도 ETF의 자금 유입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놓고 봤었을 때 일부는 자금 유출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자금 유입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립토컨트의 주기용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암호화폐 ETF의 순유입이 시장 자체를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물 수요가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일부 포착이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 큰 낙폭은 없지 않을까라는 안도감을 가져갈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유입됐던 자금들도 어느 정도의 소강 상태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섹터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섹터별로 어떤 등락률을 보여왔는지도 그 성과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기반의 토큰 0.85%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RWA 코인 같은 경우에도 1.85%의 섹터 흐름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파이 쪽이 계속되는 좀 약세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되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물론 일부 밈코인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섹터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레이어 2라든지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섹터 흐름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봤었을 때는 시장의 흐름들이 나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게 확인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내 거래소에 있는 몇몇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이 나와주는 코인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후에 짚어가면서 시장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시세 한번 체크를 해보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3,700달러선 나타내고 있네요. 간밤에는 64,000달러선 다시금 터치해줬거든요. 하지만 국내 시장 개장을 하면서 다시 시장에서는 63,737달러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쪽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1,883달러선 나타내면서 어제 대비해서도 소폭 하락했고요. 1시간 기준으로는 0.07%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선물 시장의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결제 약정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역시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BNB 코인 보겠습니다. 615달러선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너스 0.04%의 하락세 나타냅니다. XRP 리플 쪽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1.02달러, 어제 대비해서 비슷한 흐름 이어지고요. 1시간 기준으로는 0.06% 상승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보겠습니다. 76달러선 나타내면서 1시간 기준으로는 0.12% 그리고 어제 시간 대비해서도 비슷한 흐름도 이어져 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시장의 전략들 함께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잠시 뒤에 전문가님 만나 뵙고 또 시장 자세히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시장에 돌파하고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의 코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요. 시장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의 실시간 대응이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래 이제 방법을 통해서 소통방 입장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오늘도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자세히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정준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 간단히 짚어본 이후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의 코인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10월 달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오늘 하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준비된 내용들 하나하나 좀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또 점검을 해주실 코인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또 전문가님 오늘 클래리티 법안에 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경청하는 시간을 들어보면서 앞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레이어 제로 코인에 관한 중간 점검부터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번 주 이제 히든 코인을 드렸던 레이어 제로 코인의 중간 점검 브리핑 좀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레이어 제로는 저번 주에 이제 히든 코인 1차 진입 구간 1,080원에서 1,120원. 일단 현재는 뭐 1,190원에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약수익권이고요. 일단 1,250원의 저항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0% 정도 수익권에 일단 1차 익절을 걸어놓은 상태고 일단 지금은 관점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 약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저항 1,250원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나으실 듯 합니다. 네, 이렇게 레이어 제로 코인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어떤 대응점들 받아보면 좋을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을 하시는데 또 출연을 하실 때마다 히든 코인으로 또 여러분들 수익을 함께 해주고 있는데 그 코인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 좋을지를 여러분들 소통방 통해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에게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 소통방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도 저희가 소통방 참여 방법 수시로 또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클래리티 법안, 크립토 시장이 이 클래리티 법안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거기에 따른 실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현재 이제 상원 의원이 지금 휴회를 하면서 조금 9월 달까지 밀린 상태잖아요. 밀렸죠.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상태인지 많은 방송에서 다룰 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만큼 이제 클래리티 법안의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리티 법안은 클래리티 법안이란 거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쉽게 얘기를 하면 이 클래리티 법안은 말 그대로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그런 법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을 기대하는 이유는 일단 이 게임의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말부터 일정이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8월 초에는 사실상 좀 9월 표결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좀 부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8월달 이제 상원의원이 휴회를 하면서 이제 9월달로 밀린 상태인데 그나마 시장이 그래도 이 실망이 매물감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표결을 어느 정도 하고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연내 통과가 끝난 것이 아니라 9월 15일 이제 표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이 휴회가 돼서 밀리더라도 시장에 크게 충격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금 클래리티 법안은 지금 현재 요 공화당 쪽에서 이제 60표 정도 쟁점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60표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파의 민주당 쪽의 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윤리조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클래리티 법안 윤리조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조율 중인 부분입니다. 일단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에 통과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계속적으로 지금 확률 자체가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될 거다 무조건 되지 않을 거다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시장 흐름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윤리 조항이 수정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클래리티 법안 9월 15일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저희 약세장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이제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일단 8월 달엔 제가 뭐 전에 방송에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방송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8월 달은 역사적으로 사이클적으로 좀 약세적인 달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약세기보다는 그냥 거래량이 조금 마르고 계속적으로 답답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8월 달은 9월 달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결국에는 대응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8월 달은 좀 방어적인 형태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9월 달 전에 한번 저는 좀 시장이 좀 움직일 거라 보거든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된 걸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은 무리하게 내가 매매를 하기보다는 8월 달은 내 계좌를 지키는 방어적인 9월 달 클래리티 법안에 이제 향후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클래리티 법안의 결과가 나와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팡 떠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ETF도 네. 현물 ETF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고 ETF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맞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 기대감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선뜻 나오진 않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뭐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망적인 매물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조금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8월은 클래리티 법안을 앞두고 좀 방어적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 요약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의 향후 대응점까지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일단 8월 달은 대부분 이제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방어 관점,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9월 달에 또 이벤트가 있죠. 법안이 뭐 투표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9월 달에 반등이 있다면 그에 따른 또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전문가와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환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회의감이 좀 드는 시점인데 시장이 워낙 뚜렷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클래리티 법안에 관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한 자료들이라든지 인사이트들, 시장의 일정들까지도 함께 공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소통방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번 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가격 흐름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지지선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상승과 조정 어떤 시나리오 나올 건지 한번 예상해 볼게요. 네. 일단 클래리티 법안은 다음 달이기 때문에 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 또 오늘 CPI가 있지 않습니까? 네. CPI 발표, 중요한 CPI 발표가 있는 만큼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대표적인 이 두 대장의 흐름을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클래리티 법안은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비트코인 전략부터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주 방송에 65K까지는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조금 조정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슬금슬금 계속 초까지만 하더라도 65K까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이번 주 주봉이 갱신되면서 월요일부터 하락폭을 좀 느끼면서 지금 현재 63K대에서 지금 조금 행보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 조금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비트코인은요. 1차 지지 구간이 63.3K 이 구간에서 현재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반등이 또 한번 위에 매물대를 건드려 가기 위한 또 상승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아마 오늘 저녁 9시 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행보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CPI 때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구간은 64.8에서 65.5K
만약에 CPI 지수가 좀 좋게 나와서 긍정적인 지표로 나와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저항 구간이 최대 65.5K 돌파가 먼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CPI 발표가 상회를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지지 구간이 63.3K 만약 여기까지도 깨져 버린다면 62K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더리움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항상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구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다. 예,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일단 1850 구간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50을 1차 지지 구간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1차 지지 구간을 1820에서 1850까지 일단 1차 지지 구간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여기서 우리가 CPI가 똑같이 조금 상회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나왔다. 비트코인이 62K까지 좀 하락폭을 키웠다 한다면 아마 이더리움 또한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최대치 만약에 1800달러까지 이탈이 나온다면 우리가 1740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 시장을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 우리가 먼저 이더리움이 2000이라는 이런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2000이라는 숫자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먼저 돌파해야 되는 관문이 1차 저항 1950을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분석점들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매집 타점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기다리는 전략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전문가님. 그렇죠. 지금은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큰 박스권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3에서 65K 박스권을 어디를 먼저 돌파하느냐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더리움 또한 지금 좀 답답한 1850에서 1932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저는 항상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조정의 시나리오를 봤던 부분이고 제가 예상했듯이 65K 결국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안착을 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폭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에 지금 상승과 하락보다는 결국에는 CPI라든지 뭔가의 하락이든 상승이든 뭔가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일단 뭔가 재료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 저는 CPI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번 주도 저는 약간 조정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클레이티 법안이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게 폭락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클레이티 법안을 일단 제쳐두고 일단 전체적으로 사이클 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바닥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데드 크로스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이 아니냐라고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저는 10월 달이라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전에 한 번 더의 바닥 체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보시면 2015년, 19년, 22년을 보면 데드 크로스 이후 실제적으로 중장기 저점검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표를 보듯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한 발이 더 남았다 보거든요, 바닥이. 한 번 더 하락폭이 남았다 보기 때문에 그게 8월 달이 될지 9월 달이 될지 아니면 10월 달이 될지는 일단 우리가 시장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바닥권이고 이제 앞으로는 상승만이 남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기보다는 아직 바닥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우리가 참고를 하시고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데드크로스에 관해서 바닥 신호일가에 관해서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최소 1회 이상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리가 경계해보면서 시장의 대응점들 가져가면 좋겠고요. 지금 섣불리 어떤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것도 전문가님이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남겨진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제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이 표를 보여주면서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한번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자료는요. 일단 거래량입니다. 과거 큰 하락이 시작된 패턴을 보면 하락이 끝난 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한 번 더 진행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역시 거래량이 상당히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번 달을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말려있거든요. 현물 시장이든 선물 시장이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말라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거래량 감소 자체를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이 저항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까지 다시 증가한다는 방향성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가격을 보면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든지 가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얼마나 붙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봤으면 도미넌스도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 저는 뭐 일단 조정의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현재 59%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큰 구조에서는 도미넌스 또한 좀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위로 59에서 60%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알트들은 힘을 좀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한 좀 알트들이 로우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크게 튀는 애들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었고, 지금 그만큼 메이저들이 조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을 때 도미넌스가 빠져주면 다행이지만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고 도미넌스도 올라간다 반대로. 그렇다면 알트들이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항상 도미넌스도 체크하면서 알트 종목들도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바라봐야 할 또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 도미넌스 차트 분석이 사실은 저희가 알트 강세장 예측할 때 사실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약간의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는 도미넌스 차트를 활용하는 게 유용할지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일단 궁금해요. 박스권 차트에서는 도미넌스가 크게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네. 어차피 박스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도미넌스를 예전처럼 좀 큰 변동세 나올 때처럼은 다르게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에너지를 훔쳐가고 있다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거래량이 좀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고, 이제 CPI 오늘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뭐 CPI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큰 변동세 나올 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CPI 이후에 또 이제 PPI라든지 오늘 중요 지표들이 이번 주에 많이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8월 중순부터가 이제 어떤 정도 방향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 도미넌스를 늘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물가지표가 기다리고 있고, 뉴욕장 이제 열리면서 물가지표 발표가 될 텐데, 그리고 그 다음날 PPI 지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CPI 발표 나고 PPI까지 살펴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전략점들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전문가님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모습에서 시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 입장 방법을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후에는 이제 매일매일 또 오실 때마다 가지고 와주시는 히든 코인들이 있어서 그 히든 코인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게 전략점들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까지 쭉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대응 전략 핵심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게요. 네, 이번 주 대응 전략은 늘 말씀드리지만 간단합니다. 전략은 간단하고요.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은 65.5K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또한 1950 요 추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더리움 또한 조금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도미넌스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지금 거래량 없이 올라오는 반등은 신뢰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시장을 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은 이번 주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조금 손실을 크게 만들지 않는 좀 보수적인 방어적인 형태로 조금 시장의 지표라든지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8월 달은 다음 9월 하반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달로 좀 전략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핵심 이제 대응 전략 요약들 같이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앞서서도 한 차례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코스피 쪽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 국내 주식 쪽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같은 전상에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뭐 최근에 또 주식 뭐 코인 이렇게 병행하신 분도 많고 네, 또 우리 맞아요. 주식 시장도 그만큼 핫한 만큼 제가 원래는 이게 주식 차트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주식과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코스피나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조금 제가 분석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일단 코스피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차피 박스권이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크게 한번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오늘 좀 코스피가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맞아요. 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찐반등이라고 보기보다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또한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좀 코스피는 우리가 먼저 체크부터 하시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63에서 1100까지 이 구간을 1차 지지 구간이고요. 지금 저항 구간 같은 경우는 반대 6,400에서 6,500 구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해서 7,000대까지 가더라도 저는 이 반등의 폭을 7,100까지는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7,100까지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가기보다는 비트코인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그냥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서의 반등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만약에 코스피 이 종목들 코스피에서 지금 주식들 종목들이 조금 내가 물려 있거나 조금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태라면 일단 지금 무조건적으로 더 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은 코스피가 반등할 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구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너무 핫합니다. 그래도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내기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힘을 좀 내고 있는 느낌이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조금 빠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면 비트코인과 알트 같아요. 네, 비트코인 알트 같고 하이닉스 또한 지금 보시면 오늘 제가 어제 체크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42만 원대였지만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오늘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어떤 저항궁을 체크해야 되느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저항궁을 체크해야 되는 거는 160만 원. 160에서 170만 원을 좀 저항궁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 같은 데 외국인 수급이나 수급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위로 지금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68만 원까지는 열어두되 여기서 저항 구간에서 168만에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지 않고 안착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130만 원대 아래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조정 속의 반등인 구간이라 참고를 하시고 너무 욕심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종목도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주식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8월 달에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주식시장 또한 조금 약세의 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쉼없이 1년 내내 달려온 만큼 조금 쉬어가야 되는 느낌이고 최근 하락폭이 좀 커지면서 좀 많은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단기간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또다시 한번 코스피가 9천만 이상을 가기 위한 상승폭을 위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기간적인 조정이든 가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끝났다지 간접 사이클이 지속된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시장에 우리가 이 가격이란 거는 결국에 수급과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좀 욕심을 내고 좀 가져가셨다면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나와야 될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주식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근에는 또 암호화폐 시장 못지않게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용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하단에 저희 소통방 입장 방법 나가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2부에서 또 히든코인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리플코인, 솔라나 코인의 차트 분석
분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어떤 타점들을 가져가야 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좋은 해답들 같이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의 코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인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상세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타점들을 좀 같이 잡아보고 매매 전략들 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저희가 온도 파이낸스부터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주간 동안 흐름이 어땠을까요? 온도 파이낸스 제가 계속적으로 제 시간에 온도 파이낸스의 매매 전략 그리고 브리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가 이번 주에 조금 위에 결국엔 상당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좀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뭐 늘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온도 파이낸스는 500원 아래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다 하고 땡큐라 생각하시고 저는 매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 파이낸스 476원에서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온도 파이낸스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매매 전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온도 파이낸스는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차트를 본다면 420원, 440원까지 저는 열어두고 만약에 온도 파이낸스 내 계좌에 온도 파이낸스가 없다. 하지만 이 전문가가 온도 파이낸스를 계속 얘기하니 조금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500원 아래에서는 420원까지 충분히 열어두시고 저는 매집을 하게 되면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다. 정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정말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단기로 접근한다면 상단 저항 507원에서 520원 라인은 일단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구간만 돌파를 한다면 550원에서 후반까지는 6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다. 다만 지금은 뭐 온도 파이낸스가 막 끝났다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 그리고 시장의 좀 수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를 보시고 계속적으로 제가 드리는 브리핑 대응 전략에 따라서 조금 온도 파이낸스 눈여겨보신다면 하반기는 효자 종목이 될 거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리플 지금 최근에 리플이 신저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지금 클레이티 법안이 아직까지 끝난 것도 아닌데 왜 리플은 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8월 달 클래리티 법안의 기대감으로 리플이라는 종목을 그리고 1,600원, 1,800원, 1,700원대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리플에 관심을 가지고 좀 매집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리플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1,500원마저도 깨지고
지금 1,400원마저도 조금 살짝 깨진 형태지만 지금 지지를 받고 답답한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리플은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약세다. 저는 뭐 솔라나, 리플, 우리가 대표적인 뭐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 뭐 이런 세 종목을 항상 예전에도 분석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 세 종목 중에서 리플은 유독 좀 약하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또한 지금 5,000원이라는 5,000원 가까이 신고가를 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왔는 상태고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리플 같은 경우도 70% 이상의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바닥권이라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리플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리플 가지고 계시면 단기로 보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좀 중장기 스윙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 충분히 매집하기는 좋은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가지 않는 종목을 굳이 내가 여기서 너무 길게 보고 사기에는 좀 아까운 구간이다. 그렇다면 저의 판단은 리플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손익비가 좋다. 하지만 뭐 벌써부터 지금 비중을 늘려서 리플을 매집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1차 저항은 1,450원, 1,500원. 일단 우리가 핵심 저항 1,600원까지는 좀 돌파를 해줘야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안정권, 그래도 좀 1,800원 다음 저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반등의 추세. 조금 조정 압력이 매도 압력이 조금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거. 리플은 계속적으로 이 흐름을 지수하면서 저는 리플은 지금 이번 연도보다는 다음 반감기 때 움직이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클레이티 법안이 된다고 해서 리플이 헐 저번처럼 뭐 4,000원, 5,000원 각이라는 좀 무리라는 거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리플 보유하신 분들 보수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 일봉 차트인데요. 솔라나 또한 지금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런 리플보다는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오히려 온도 파이낸스 또는 뭐 리플, 뭐 솔라나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솔라나가 가장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종목에 너무 하나에 매달리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지금 이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코인들을 먼저 선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 100달러 선 아직까지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솔라나도 지금의 하방 압력을 좀 줄이고 지금의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고 조금 추세를 좀 타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만 8천 원, 13만 2천 원 이 구간은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결국엔 아직도 솔라나는 약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 최악의 구간까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지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라나는 충분히 12만까지는 그래도 조금 올라설 수 있는 단기적인 탄력의 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핵심 저항 구간은 단기적으로 11만 2천 원, 11만 8천 원, 12만 4천 원. 결국엔 이 세 가지를 보기보다는 13만 원이라는 가격을 먼저 돌파를 해야 조금 더 반등의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지 구간, 가장 큰 지지 구간 10만 선을 꼭 지켜야 된다. 10만 선이 이탈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켜야 되는 구간은 9만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솔라나도 좀 폭넓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리플, 온도 파이낸스, 리플, 솔라나에 대해서 이제 중요 코인에 대해서 일단 저 이제 플랜이라든지 우리가 체크할 부분을 체크를 해봤던 부분이고요. 자, 온도 파이낸스, 리플, 솔라나 손익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온도 파이낸스가 훨씬 더 지금 손익비적으로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리플은 손익비는 양호합니다. 손익비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손익비는 정말 양호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바닥권이 나왔다고 해서 손익비가 좋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홀벌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단타로 접근하기는 뭐 10%, 15%, 10% 그런 단타로 접근하기는 괜찮은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갈 길이 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솔라나 또한 지금 한 번에 더 지지 구간을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단기로는 솔라나보다는 리플이 좀 더 손익비가 좋긴 하지만
조금 스윙적인 그 이상으로 본다면 오히려 솔라나가 리플보다는 훨씬 더 손익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온도 파이낸스도 단기로는 지금 리플보다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바닥권이라 보긴 하고 440원까지도 조금 열려 있긴 하지만 오히려 스윙이나 그 이상을 바라본다 훨씬 더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힘은 일본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차트뿐만이 아니고 이 재료적인 부분도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이 RWA 섹터는 9월달, 10월달 하반기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9월, 10월달을 좀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제가 앞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요. 비트코인 저는 10월 반등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아직 바닥이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왜 이 전문가는 10월 달이 상승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런 데이터 값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이클 시간으로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고점 이후 최종 저점까지 걸린 시간은 보통 2021년 고점, 22년 저점 376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중요 전환 구간이 우리가 이런, 물론 이 사이클한 게 무조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이런 자료고요. 일단 지금 또한 이제 예전 고점 이후 저점까지 걸렸던 시간을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26년 중요 전환 구간은 26년 이번 해 9월에서 10월이 어느 정도 바닥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10월 달이 정말로 찐 상승을 위한, 그래도 바닥에서 반등을 위한, 찐 반등을 위한 그런 상승의 중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달은 또 우리가 또 기대되는 이유가 뭘까요?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맞죠? 그렇다면 10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한번 중요한 이런 핵심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결국에 가격의 진봉은 다르더라도 사이클이 진행되는 시간 구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코인이란 것 자체가, 비트코인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9월, 10월은 저점 형성도 추세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적으로도 사이클적으로도 맞물리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다음 온체인 데이터 또한 우리가 살펴봤을 때 MVRV 또한 지금 현재 1에서 1.2 중립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실현 가격 이런 것들 온체인들을 보더라도 지금은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부터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이 온체인 데이터 또한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거래량은 줄고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뭐 흔히 말하는 찐반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는 데드캣이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데드캣의 상승폭이 68개, 70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면 더 크게 내려가듯이 만약에 70개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이 전문가 반대로 반등이 나온다. 9월이든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 저는 그 하락은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최대치를 일단 70개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10월 달까지는 이 가격선 안에서 아마 분명한 거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제가 10월 달에 받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도 지금 바닥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리플 가격, 저도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저점과 고점을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런 데이터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지표값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정은 한 번 더 남았다고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도 한 번 더 남았다 보는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 바닥권이 이번 달에 나올지 9월 달에 나올지 아니면 10월 초에 나오고 바로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방향이 가리키는 곳이 10월 달에 받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는 10월 달을 위해 지금 선제적으로 전략을 잡아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싸다고 저점이다라고 공격적으로 매집하시는 분 아직까지는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꼭 한번 전달드리고 싶고요. 10월 반등 가능성이 지금 공격적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은 조금 방어적인 형태로 10월을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10월 달 반등을 노려보면서 비트코인 쪽에 관한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전문가님이 오늘 분석해줬던 리플이나 솔라나 코인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의 주간 흐름까지도 여러분들 복귀해 보시면서요. 시장에서의 대응점들 같이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통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크립토 시장의 메이저 코인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리고 있고 또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전문가님이 짚어주시고 또 특히나 최근에 급등락이 많이 나왔었던 코인들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점까지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소통방 입장 방법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히든 코인을 또 전문가님이 매매 전략을 잡아주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또 유명한 코인이네요, 전문가님. 예, 펌프펀 코인 제가 준비했고요. 아마 저번 방송에 원래 펌프펀 코인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제가 그 전날에 원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날에 벌써 목표가를 찍어버렸어요. 급등을 했죠. 예, 네. 그러면서 제가 레이어제라는 코인으로 서브로 제가 좀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펌프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다시 한번 지금 가격 많이 오른 것 같아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충분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제 저점 대비 강한 반등 이후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에 꼭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1차 진입 구간은 3.5원에서 3.6원, 대략 3.6원쯤에 내 비중의 30% 정도. 로 항상 늘 3분할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34, 3분할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2차 진입 구간은 3.35, 약 3.45쯤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중도 2차도 비중은 30%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중요 지지 구간 3원, 3.5에서 3.15원 마지막 40% 비중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 3번의 분할 매수로 좀 눌림목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가격에 올라갈 것 같은데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눌림목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진입 구간을 걸어 두시고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또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 두었으니 일단 1차 목표는 4.1원, 2차 목표는 4.5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5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다만 지금 저항 구간에서 조금 비비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 구간만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5원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많습니까? 예, 10월 달이 정말 자세하게 왜 내가 10월 달에 반등 가능성 높게 보는 이유에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제가 좀 다 전달 드리고 싶은 거에 절반도 전달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왜 10월 달 이 전문가 10월 달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아니면 이 히든코인의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되지? 리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온도 파이낸스는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좋은 더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제가 운영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 소통방에 들어와셔서 서로 편하게 함께 벌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펌프펀이라는 히든 코인의 매매 전략점까지도 같이 짚어주셨고요. 저희 방송 끝나가는데 우리 정보방 함께 하셔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나눠보시면서 우리 시장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로 내일의 코인 함께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